부분 인테리어 예산을 아끼고 싶으시죠? 과연 방법이 있는 걸까요?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시공 전 과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해 자재 하나하나 셀프로 발주하고 직접 작업자별 일정을 배치하면서 총괄 감독도 해야겠죠. 요즘은 유튜브에도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후기들이 많고 관련된 영상들이 많으니 시간만 되신다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과정을 진행할 시간과 리소스가 없으시다면 전체 공정을 맡길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수순으로 가실 거예요. 결국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한다는 건 그들의 경험을 사겠다는 의미와 동일하겠죠. 오늘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춰 인테리어 업체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아껴서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전체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전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네. 공간별, 요소별 전체를 시공을 하는 건데 여기는 안방 욕실과 그 다음에 침실의 샤시에 대한 부분만 제외를 하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량으로 따지면 약 95% 정도 공사를 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문이 제가 보니까 앞에랑 여기 안쪽이 좀 다른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현관문 쪽은 필름 작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보통 현관 방화문은 바깥쪽이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쪽도 페인트가 되어 있고, 그런데 소방법에 의해서 바깥에 필름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방열 필름으로 작업을 하길 외부 쪽에 필름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 바깥쪽도 필름 시공을 해드리지만 이번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안쪽만 시공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쪽만 필름 시공을 한 사례입니다. 네. 필름 안쪽은 방화 필름이에요? 아니요, 일반 필름. 일반 필름. 겉에 할 외부 때만. 쪽만 방화 필름으로 네. 사용을 합니다. 네. 한샘 브랜드 요번에는 디자인 자체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상단 부분에 서라운드, 일명 필러라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위쪽이 공간이 약간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도어는 무광 플랫 도어 재질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신발장 아래 불은 네.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발장이 행인 타입인 경우에는 인체를 감지할 수 있는 이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의 정확한 이름은 제실 감지기라고 합니다. 사람을 감지를 했을 때 양쪽에 매립된 조명과 하단에 LED 조명이 불이 들어오게끔 설계를 한 사례입니다. 중문 스타일이 제가 네. 이제까지 현장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주문은 삼연동 울트라슬립 똑같이 분재 도정을 한 제품인데요. 고객분께서 최초에는 시인성을 좋기 위해서 투명 유리로 1차적인 디자인을 요청했는데 요즘 신제품인 플루토 유리라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유리가 이렇게 약간 텍스처 같은 좀 요번에 새로 적용을 해봤는데 심플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유리도 강화 유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강화 유리 OT를 적용을 했습니다. 일괄 스위치라고 집안의 모든 조명을 끌 수 있는 일괄 스위치 기능이 제가 시공해 드린 게 아니고 금호아파트 시공 측에서 앞전에는 이거를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전선을 끊어놨는데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전선을 살려서 네. 일괄 스위치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린 사례입니다. 대표님 이걸 껐는데 네. 반대편으로 꺼지는데. 질문 잘하셨어요. 네. 스위치가 일반 타입의 스위치가 있고 전자식 스위치가 있으세요. 전자식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터치 형태로 이게 전자식 스위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스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저 앞쪽에 있는 부분이 컨트롤을 할 때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전자식 스위치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쪽 아파트는 전자식은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치 뒷면에 램 포트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포트를 꼽게 되면 집안에 전자식과 일반식에 대한 스위치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저 스위치를 열어보니까 램 포트를 끊어놨어요. 기본 집주인이. 거실, 네. 우물 천장과 간접 등에 대한 조명만 컨트롤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욕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욕실 하기 이전에 견적 금액이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잡지 않고 집안 전체의 도어와 문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필름 리폼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드 타입인데 네. 필름 교체 작업을 하면서 손잡이와 네. 경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필름 리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반 문짝과 문틀 교체하는 비용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필름이. 단 조건부가 필름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오랜 경험을 가진 네. 시공자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시공으로 재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 욕실만 리모델링한 사례인데요. 벽타의 상태가 굉장히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떠바리 방식이 아닌 덧방, 세라피스 본드를 사용을 해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300에 600가 벽타일을 사용을 했고, 욕실 도기는 코팅력이 좋고 물 청소할 때 관리가 용이한 한샘 제품으로 사용을 했고요. 수전유와 액세서리유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무광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환풍기가 아닌 1.5배 정도의 성능이 좋은 틴펠 환풍기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린 사례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오픈 파티션을 시공을 했을 때 뒤쪽에 있는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상단과 하단에 브라켓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브라켓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이 틈이 생기세요. 이렇게 일자형 브라켓을 댄 제품과 상단과 하단 브라켓을 댔을 때 장단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시공을 할 때 이런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금액대가 한 15,000원 정도인데, 비용이 비싸서 적용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일자형 브라켓을 하게 되면 물팀이 방지가 되는 거고, 상단과 하단 브라켓을 쓰게 되면 약 5mm에서 8mm 정도 유리가 떠 있어요. 그 사이로 물이 튀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션 쪽에는 가급적이면 일자형 브라켓을 사용을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저 위에 저 봉 달린 거는 이 봉은 파티션을 고정을 할 때 만약에 이 브라켓이 없다고 하면 고정되는 브라켓은 지금 수직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흔들리겠죠. 또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어깨나 팔로 치면서 얘가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 브라켓, 추가 브라켓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샤워 타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입구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실과 주방은 필름 셋이 리폼을 했는데, 고객분께서 굳이 돈을 투자해서 필름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 패턴으로 그냥 시공한 거고요. 충전 가구보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독립적인 가구를 시공하는 것 자체도. 300각 비앙코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보통 발코니 타일 작업을 할 때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 팁. 세탁기에 대한 깊이가 보통 저희가 800 정도에 대한 깊이가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통돌이 같은 세탁기는 통돌이는 상대적으로 깊이가 적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세탁기를 만드는 턱 자체가 깊이가 짧아요. 깊이가 짧은데 그거를 모르고 시공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세탁기를 올려놓고 여기에 뭐 벽돌이라든가 추가로 보조대를 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탁기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세탁기에 있는 부분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시멘트로. 그럼 사전에 고객님이 세탁기 사이즈를 미리 알려주신 건가요? 현장 실측을 했을 때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 세탁기를 고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짧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2차적으로는 구입 예정인 세탁기 모델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스펙, 깊이를 참조를 해서 여유적인 부분으로 설계를 더 많이 합니다. 이는 앞쪽에 여유 공간을 두고 뒤쪽에 반드시 수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탁기가 원활하게 열을 뺄 수 있는 있던 공간 정도를 만들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타일 작업을 할 적에는 세탁기의 깊이 사이즈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연장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은 거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벽지는 LG 디아망이라는 벽지고요. 일반 실크 벽지에 비해서 두께가 약 1.2배에서 1.3배 정도 두껍고, 텍스처에 대한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페인트 효과를 최대한 주기 위해서 이렇게 LG에서 신제품인 디아망 벽지로 그 부분이 원래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등박스의 폭이 이거 반밖에 안 됐었고, 이 반밖에 안 되는 등박스다 보니까 등박스 안에 간접 조명을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등박스를 최대한 살리는 부분은 이렇게 가로폭에 대한 목공 작업과 올라가는 거에 대한 틀을 구상을 합니다. 설계를 목공팀에서.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이 안에 LED 바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등박스 안에 조명 컬러도 혹시 지정을 할 수 있나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컬러는 총 3가지 컬러를 일컫는데요. 주광색, 보통 이렇게 백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노란색, 정부색은 보통 노란빛을 얘기를 하고, 주백색이라고 해서 하얀빛과 노란빛의 중간 정도의 밝기의 빛이 있습니다. 그 주백색. 근데 보통 조명 설계를 할 적에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조명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조명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고객분한테 3D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립니다. 색깔을 밝혔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 고객이 원하는 색상에 맞게끔 설계 시공을 해드립니다. 조명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위치 하나에 여러 개를 동시에 껐다 켰다 하면 일단은 전기료가 많이 들겠죠. 네. 그 다음에 집안에 은은한 분위기의 연출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3인치 COB 절전형 LED 조명을 사용을 했고요. 하나의 회선으로 등박스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요. 커튼 박스의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도 개별 스위치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 실링팬 가격이 비싼가요? 실링팬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보편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델을 현장에 배송을 해주면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네. 실링팬 작업을 합니다. 앞전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플로우 제품이 106cm 짜리가 보편적으로는 가격대가 인터넷에서 23만 원 비용이 나오고 알리 제품은 3만 원 정도의 제품이 나오는데 단 전기 공사를 할 때 실링팬을 한다고 고객이 사전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링팬 전용 전선을 매립을 시켜 놓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실링팬에 대한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 실링팬을 단다고 했을 적에는 조명 전선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상시 전원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실링팬을 시공한다라는 거를 먼저 제 고객분한테 고객을, 예, 물어보고 네. 전기 시공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할지 안 할지 이렇게 판단을 기존에도 강마루였었고요. 이번에 사용한 제품도 이모션 블랑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디자인 형태를 타일 같은 느낌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대표님은 네. 지금 강마루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있고 장판이 있고 뭐 네. 타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네. 하면은 어떤 거를 좀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고 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네. 장판을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바닥재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선택권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인 장판이 있고 두 번째는 강마루가 있고 네. 추가적으로는 똑같은 나무 재질이지만 강화마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몇 년을 산 적이 있었는데 사계절이 따뜻한다라는 타일 시공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시 마루가 좋겠죠. 장판 금액이 동일된 면적에서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2배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장판은 100만 원, 마루는 2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고객들이 선택을 하실 적에는 예산 편성군에 따라서 네. 장판을 사용할 것인지 마루를 사용하실 것인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작업을 할 때 네. 주방에서 음식이나 추가 작업을 할 때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함으로써 조금 더 밝기를 최대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상부장 하단에는 이렇게 백색 조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상부장의 길이가 약 2.5m, 2,800 정도 되는데 왜 상부장은 전체적인 조명이 안 들어왔을까요? 이거는 네. 고객분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 설계를 했을 때 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조명 시공을 전체적인 조명을 해드리지만 네. 화기가 있는 경우에는 열기로 인해서 조명이 예를 들어서 데미지를 입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가마솥을 올려놓고 화기가 전달이 되면 조명에 데미지가 입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고객분한테 선택권을 드립니다. 이쪽 부분에 화기가 있는데 이쪽에도 조명을 연장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쪽 부분에 조명을 끊어서 시공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선택지를 저는 보통 2가지를 줘서 설계를 합니다. 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20평대와 30평대 여러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일테면 27평 같은 경우에도 A타입, B타입, V타입. 그래서 타입별로 집안에 이 레이아웃 동선이 틀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유럽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얘는 아일랜드 쪽에 이렇게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이 깜포르테라고 네. 백조 싱크대 요즘 되게 유행하는 싱크볼이에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일반 싱크볼보다는 약간 상위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각 싱크볼이라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싱크볼에 이렇게 표면을 보면 네. 엠보가 있는 타입이 있고 엠보가 없는 게 있어요. 네. 표면에 엠보가 있는 타입이냐 엠보가 없는 엠보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싱크볼 생각하시면 네. 없잖아요. 새 제품이라도 몇 번 설거지하면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걸 의식을 못할 뿐이에요. 좀 가격이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조금 상승을 해요. 수전 사이즈가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 일명 거위목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목을 걸친다든가
그런데 네. 이 거위목 수전이 이렇게 주방의 동선이 넓어 보여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커 보이는데 네. 일반 수전 사이즈하고 동일된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동일된 사이즈예요. 네. 대표님 여기 그 상부장이 네. 그 아까 신발장처럼 위에가 조금 살짝 띄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현관하고 똑같이 이쪽 상부에는 도어가 열리면서 상부에 마감재가 없습니다. 필러가.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번에 에먼스에서 시공을 한 사례인데요. 네. 상부장 같은 경우에 필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감에 대한 필러가 있는 것과 네. 마감에 대한 필러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디자인 시공을 할 때 상부에 필러가 없는 타입으로 네. 보통 디자인 시공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9mm 라인 문틀이 이쁜 거는 전체 디귿자가 9mm가 나왔기 때문에 이쁜 것처럼 네. 어떤 가구도 필러가 있냐 없냐가 그 라인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먼스가 상대적으로 한샘하고 리바트보다는 에먼스가 비용이 약 한 15%에서 2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예. 안방 맞은편 방 침실입니다. 단열이 되어 있고 아쉽게도 샤시에 대한 필름은 작업을 해드리진 않았고 기존의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만들어준 매립형 북박인데요. 이 또한 필름 작업으로 이렇게 리폼을 해서 새 것으로 이렇게 탄생한 사례입니다. 부분 인테리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오늘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2025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한 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150만 원이라는 돈은 집안의 샤시와 확장 공사를 제외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당 금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평당 한 120만 원에 지금 처음 현관에서부터 집안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꿔드린 거예요. 네. 인테리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큼 이쁜 디자인과 가성비 있고 퀄리티 높고 내구성이 좋은 시공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예산을 얼마 정도를 갖고 어떻게 시공을 하면 가장 최적인 상태로 집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제안을 드릴 거예요.